2021년 5월 30일 일요경마 시몬의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경마 10개 경주, 부산경마 6개 경주 시행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부경 쪽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화가 되면서 자, 입장이 됩니다. 20%밖에 입장을 못하지만 그래도 역시 그동안 입장을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의미는 좀 있고요. 부산 경마장, 연제, 동구 지점까지 해서 일단은 자, 입장이 되고 있고 이번 주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혼전도는 좀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좀 더 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경주별로 이제 저배당 경주인지 고배당 경주인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연구를 했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경주별로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일요경마 승부 경주는 2경주, 6경주, 7경주 A급, 10경주 A급입니다. 2, 6, 7, 10 이렇게 승부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제가 3주 연속 그야말로 고배당 적중 도전에 나섰었던 한 주였는데 정말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코차로 아쉽게 적중에 실패했던 1호 서울제 7경주가 있었고요. 자, 그 아쉬움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서울경마, 토요경마에서 복승시 기준 40배 이상의 그런 고배당 적중, 상승식은 70배가 넘어갔죠. 그 경주를 적중을 하면서 호락호락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특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에서는 좀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 이상의 선물을 제가 여러분께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서 되고요. 일단은 1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은 말이 8번 룰즈 클래스라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최근에 경주력이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데뷔할 당시보다는 이제 실전 적응을 완전히 마친 그런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3월달에 첫 번째 입상연습고 직전에 3위권에 그쳤는데 오히려 측정 경주 내용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준우승을 했을 때보다는 4월달에 3등을 했던 경주가 편수에 훨씬 더 세고요. 비록 순위는 3등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강편성에서 1200을 1분 15초대 상당히 좋은 기록이었죠. 분명히 경쟁력을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게다가 이 마필은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원철 마주도 그랬고 김윤섭 조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김정준 기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거의 성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의 입상의 경우가 없는데 자, 이런 점 놓고 본다면은 이번 경주의 편성은 상당히 좀 약합니다. 자, 이런 점 놓고 봤을 때 8번 룰즈 클래스에 따른 기대치를 좀 더 높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고요. 믿을 수 있는 축입니다. 마방, 마주, 기수의 승부의지는 물론이고 약편성에 따른 그런 편성의 유불리까지 감안해 본다면 필히 주목해볼 마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3번 그레이트 한센 역시 능력이 좀 있는 마필이었었죠. 그동안에는 능력 대비 실전 성적이 좀 아쉬웠는데 역시 제가 평가했던 대로 선행형 마필이고 직전 경주는 뭐가 달라졌냐면은 예전 대비 뒷심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1200m의 거리라면은 믿고 맡길 정도의 그런 뒷심이 보강이 됐고요. 자, 이번 경주 역시 게이트 2점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좋네요. 3번 마필. 이번 스타러시는 종반에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추임력인데 물론 이제 부민호 기수도 열심히 하는 기수고 잘 타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김용군 기수의 안장교차는 플러스 알파가 주어집니다. 충분히 최근에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여건이고 7번 매드블레이드 여전히 뒷심은 조금씩은 아쉽네요. 버틸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금씩 못 버티는데 그 점이 조금은 변수입니다. 7번 마필. 이외 마필들은 이제 12번 레전드 보어스 같은 경우가 직전에 데뷔전이었었죠.
잘 뛰었습니다. 분명한 점은 제가 볼 때는 레전드 부어스는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 대비해서 절대 기본의 능력은 밀리진 않습니다. 게다가 직전에 실전 적응을 마쳤기 때문에 또한 이제 주중에 비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렸습니다. 목요일도 그랬고 금요일도 비가 많이 내렸죠. 새벽에 많이 내렸는데 아마도 주로 자체는 상당히 젖어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자,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초반에 스타트 능력에 강점이 있는 12번 레전드 부어스에 따른 활약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1경기로 정리해본다면 2회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11번 금화플로러스가 작년에 잘 뛰었죠. 12월 달에 1200을 1분 15초 때 뛰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교롭게도 이 마필은 그 이후에는 계속 체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중이 불어나야 되고 따라서 현장에서 이 마필은 체중 체크가 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체중이 많이 회복이 됐다면 거의 한 30kg 이상 불어야 되는데 많이 회복이 됐다라면은 주목할 복병 마필입니다. 여러분들 11번은 당구장 표시에 체중 체크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경기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변은 없네요. 8번 눌주 클래스 일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선행형 마필들이죠. 주로가 젖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입형 마필인 2번 마필보다는 3번 그레이탄생과 외곽의 12번 레전드 부어스를 높게 평가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번을 중심으로 3번, 12번 여기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 2번 스타러시 7번 메이드블레이드가 가능권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야심차게 준비된 승부처가 될 수 있겠고 자, 이번 경주는 특징이 뭐냐면 주요 인기 마필 간의 능력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뭐 인기를 모으는 마필과 비인기 마필 간의 능력 갭차는 거의 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들은 7번 스텔라로드 물론 직전에 좋았고 기본적인 능력 좋은 마필입니다. 7번 스텔라로드 13번 썬도스 글쎄요 뭐 썬도스 같은 경우에도 7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아직은 입상의 경험이 없죠. 뭐 역시 편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이름 석자 문세영 기수가 딱 기승하는 순간 인기 마필로 이 마필이 둔갑이 되어 있는데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게다가 주로가 젖어있는 상황에서 천하의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 할지라도 빠른 마필이 아니죠. 외곽을 돈다라면은 전개는 분명히 불리합니다. 그러나 인기 마필이죠. 여기에 이제 3번 리얼 콩코드 추임력을 발휘하는 마필. 이거는 뭐냐면 역으로 봤을 때는 앞선이 좀 무너져 줘야지만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게 그런 전개가 예측이 되고 여기 이제 6번 원더풀 만보 계속 뒷심의 약점이죠. 12번 시크릿 보스도 추입형 마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7번을 그나마 좀 제외를 한다면 13번도 그렇고 3번, 6번, 12번 마필까지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냐, 전개냐, 뒷심이냐, 초반의 약점 이거를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단 하나씩의 다 숙제가 주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거의 능력차는 없는데 자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늘어볼 수 있는 마필의 이번 경주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고요. 분명히 직전에 변화를 보였습니다. 장점 발휘도 이루어졌고 약간의 생각보다는 뒷심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한번 호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경주는 직전 이상을 기대해볼 수 있겠고 특히나 중요한 건 이 마필의 잠재력을 감안해 봤을 때 분명히 상대 마필보다는 높게 또는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이 호전이 됐기 때문에 누려볼 이유는 충분하고요. 상대 마필이 약하고 불안 요소가 있는 마필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인기 마필들 중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번 이경주를 제가 오늘 승부
첫 번째 승부로 임하겠습니다. 서경마의 첫 번째 승부 경주는 제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자, 3경주는 외곽의 10번 골드케이. 먼저 이번 경주는 예상을 임하기 전에 정말 약한 편성입니다. 약한 편성인데 크게 또 대단히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편성은 약합니다만 주요 인기 마필들 제외한 이외 마필들은 거의 입상을 논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편성을 놓고 본다면은 너무 능력차가 그 과정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저배당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자, 10번 골드케이는 최근에 꾸준한 모습이고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걸음은 아니었습니다만 정말 이 3경주의 눈높이에서는 분명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데뷔전 이후에 첫 번째 입상을 기대해볼 수 있는 최적의 여건으로 볼 수가 있고요. 10번 마필. 여기서 이제 한도 한도 짚고 넘어가는데 12번 어드밴스가 최근에 좋죠. 일단은 뭐 저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경쟁력이 나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김하영 기수에서 빅투하르 기수로 교체가 됐고 이거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고 편성이 약합니다.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마필이 12번 어드밴스 추천을 드리고요. 1번 거센 돌풍 항상 뒷심이 아쉽죠? 선행을 나서도 못 버티는 뒷심입니다. 그러나 젖어있는 주로의 이번 경주의 편성이라면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습니다. 1번 거센 돌풍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 5번 그랜드마스터는 추입형 마필이고 8번 바이킹 하트도 추입형 마필인데 공교롭게도 1위의 마필은 직전 경주에 뒷심의 여력이 남았습니다. 다만 이제 초반에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변수. 결국에는 뭐냐면 10번을 믿습니다. 여기에 10번은 무조건 믿는데 과연 선행력 마필들이 버티느냐 아니면은 정말 약한 편성의 저준주로 해서도 도저히 이 마필이 못 버틴다. 그러면 추입형 마필이 올라오느냐 10번을 축으로 선행력 마필 쪽에 주력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추입형 마필 쪽에 주력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항상 약한 편성에서 선행력은 그 능력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올라오는 마필들도 능력이 그다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빨리 붙으면서 빨리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한 여건이면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3경주는 10번 골드키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거센 돌풍 12번 어드밴스 2위의 마필을 노리겠습니다. 어드밴스는 빅투하르 기수의 안장 교체가 유리하고 거센 돌풍은 게이트 입점의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5번 그랜드마스터 8번 바이킹 아트 2위의 마필이 받칠 수 있는 막건의 가능권입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자, 3경주는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2번, 1번 여기에 5번과 8번을 안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변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경주입니다. 저리다 인정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앞선의 경주가 일정 부분 좀 비능력마 간의 경쟁이었다면 이번 경주는 그 경주보다는 조금은 사이즈가 있는 마필 간의 경쟁이네요. 마찬가지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은 바로 10번 최강킨입니다. 저는 뭐 솔직히 직전에 이 마필이 인기순위 7위 최종 성적 3위에 그쳤던 모습이었는데 제가 평가했던 것보다는 성적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기순위 7위의 마필이 3위면 잘 뛴 거 아니냐. 글쎄요. 저는 뭐 그 이상을 판단했었고 게다가 최강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명문혈통이라고 평가될 수 있겠죠. 소소노 시한말의 자마입니다. 뭐 예전에 뭐 코어블레이드라든가 뭐 소소노 레전드라든가 리치먼 이런 마필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모계열동 자체는 정말 손꼽히는 마필.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의 눈에 띄는 부분이 주행 심사 때는 이 마필이 추입형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반에 거리차를 얼마나 좁힐 것인가가 저로서는 유일한 숙제였는데 막상 데뷔전을 딱 지켜보니까는 초반에 앞선에 붙어주네요. 다만 이제 그때는 주로가 젖어 있었고 최외곽이었기 때문에 좀 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데뷔전에 좀 열악했었죠. 다만 두 번째 경주인 이번 경주에 또 한 번 이 마필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입상을 확신합니다. 뭐 직전 경주 잘 뛰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미 직전에도 이 마필은 높게 평가했었던 능력과 혈통이었습니다. 단 하나, 초반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한 건이었는데 직전 경주를 통해서 그 약점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초반에 스타트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0번 취강퀸을 가장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손색이었고요. 2위권은 말이 5번 콘도르 요왕. 이 마필은 공백 이전에 이미 나름대로는 성적이 좋았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이 된 그런 전력이었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공백이 좀 많이 길었었죠. 거의 8월 달에 작년에 뛰었으니까 여름에 뛰었습니다. 그러니까는 8월 달에 뛰고 4개월이니까는 4월 달이니까는 8개월. 거의 뭐 8개월 만에 출연했던 경주가 직전 경주였고요. 이번 경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정도의 능력도 있고요. 5번 콘도르 요왕. 여기 이제 11번 최강 블랙인데 이마필의 평가는 최강킹과 똑같습니다. 최강 블랙도 추입형 마필입니다. 이마필이 데뷔전 때 초반에 약점이 있었을 뿐이지 뒷심의 여력은 월등했고요. 그러나 두 번째 경주인 직전 경기에서 성적은 미흡하긴 했습니다만 딱 하나 보여줬죠. 스타트가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저는 뭐 굳이 충만 한번 선정해 본다면 10번이냐 11번이냐 저는 11번을 좀 더 높게 평가합니다. 최강 블랙 그건 뭐 기본적인 잠재력이고, 자 11번 최강 블랙을 이번 경주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배팅 축이 됐고요. 11번 맞빌, 여기 뭐 10번 최강 퀸, 5번 콘도르 요왕은 당연히 안고 할 수 있는 맞빌들. 이외의 맞빌들 이제 4번 미스 스피드가 직전에 추임력이 좋았던 뒷심의 여력이었고요. 9번 사랑 다모아도 최근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번 맞빌도 이번 경주는 가능권. 여기 뭐 12번 은혜파도도 직전에 여력은 월등했었죠. 자, 다만 이제 3강의 전력이 워낙 강합니다. 3강의 전력이 어떤 마필이냐면 11번 최강 블랙, 10번 최강 퀸, 5번 콘도르 요왕, 3두의 마필의 박빙의 입상 도전이 예상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별표시는 저는 최강 블랙입니다. 최강 블랙을 가장 강하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콘도르 요왕, 그 다음에 10번 최강 퀸. 여기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유력한 마필들이 53조 마방의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다 추입형 마필. 바로 은혜파도 12번, 여기 4번 미스 스피드. 이 뒤의 마필을 도전마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제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가 됐고요. 정말 이번 경주는 정말 박 터집니다. 이거 5등급에서도 거의 뭐 소위 말해서 대상경주급입니다. 만약에 5등급의 경주마를 두고 경마대회 대상경주가 열린다면 이번 경주가 정말 상당히 적합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쟁쟁한 마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성장 중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능력차는 거의 뭐 종이 한 장? 결국에는 이번 경주는 충마 선쟁이 관건인 경주로 보여집니다.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들이, 저는 최근에 하위 등급의 이런 편성은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들을 얼핏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려본다면 4번 노열로드, 직전에 5등급 강편성 호기록의 우승, 여기 5번 동진 최강, 천하의 문세용 기수의 기승에 최근에 2연승, 선행되고 선입되고 추입되는 마필,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절대 무시할 수 없겠고요. 6번 매직 레코드 두 번 뛰어서 우승, 준우승 1회 기록 경쟁력 충분했고 자 외곽의 12번 콜조이 마찬가지로 선행 선입 추입이 다 됩니다. 저는 직전에 이마필도 깜짝 놀랐던 게 초반에 출발이 좀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후미권에 있었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마필은 종반에 올라오는 걸음이었습니다. 걸음 자체는 절대 나쁘지 않았고요. 선의 일변도가 아니라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구나를 직전에 보여줬습니다. 13번 큐피드 블립 최근의 기록 어마무시하죠. 14번 천의 강자 조금은 미흡한 듯 보이는데 그래도 이 마필은 국산마 5등급의 3등의 성적이 있습니다. 이외의 마필에도 뭐 3번 AP 파텍이라든가 7번 우소룡이라든가 정말 속된 말로 이번 경주는 박 터지는 경주입니다. 대본전이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럴 때는 해당 마마에서 이제 어떤 기술을 기승시키느냐 또 중요합니다. 능력이 뒷받침이 되는데 기승기수에 따라서 의지를 좀 약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들도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또 신기합니다. 4번 노열로드의 100% 입상의 호흡의 김용근 기수, 적인 기수죠. 뭐 동진 최강은 기존의 박태준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가 첫 계승인데 그래도 문세영 기수입니다. 경험은 없지만은 호흡을 맞춰본 경험은 없지만은 그래도 문세영 기수. 6번 매직 레코도 빅토르가 그동안에 계속 호흡을 맞췄고요. 12번 콜조이 역시나 최범영 기수 호흡을 맞췄죠. 13번 큐피드 블립 역시 송재철 기수 100% 입상의 호흡이고요. 14번 천의 강자 역시 장추혁 기수. 천의 강자가 그동안에 2번의 입상인데 모두 장추혁 기수의 손에서 나왔던 성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대략적으로 6개의 마필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마필 하나라도 해당 마가에서는 이거 상대가 너무 세다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말도 경쟁력이 있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온 마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경주는 혼전도는 분명히 높고요.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하겠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배당이든 고배당이든 절대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온 마필이 6마리, 7마리, 8마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북승식 조합으로 계산해봐도 확률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죠. 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4번 노열로드는 5등급에서 검증된 마필 2마리입니다. 4번 마필과 12번의 사이즈를 높게 봅니다. 4번 마필과 12번 마필 그 중에 소축은 4번을 인정할 수 있겠고요. 여기 5번 동진체가 13번 큐피드 블립 6번 매직 레코드 요 순서대로 저는 정말 많은 시간 투자해서 어렵게 나온 마번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4번을 축을 해서 12번, 5번, 13번, 6번입니다. 적중에 자신은 있습니다. 혼준도 있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도 있겠죠. 다만 너무 강하게 고배당이든 저배당이든 너무 강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제가 추천드리는 마번에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임해주시 바라겠고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서 해당 경주마들의 능력평가를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그런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의 1300m 레이서 되고요. 이런 경주가 승부처죠. 이런 경주에서 승부를 해야 됩니다. 뭐 어려운 경주에서 굳이 뭐 무리할 필요는 없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경주 여러분들도 약간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번 하이하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 배당이 없는 게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4번 마필도 잘 뛰었죠. 직전에 승급전에 잘 뛰었는데 이번 나온 비트도 만만치 않게 잘 뛰었고요. 여기 또 인기 마필이 7번 더킨 저스티스 승급전이긴 한데 잘 뛰었고요. 그나마 11번 영광임소도 인기 마필이고 이제 1번 원더프라트도 인기 마필인데 저는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물론 놓고 때릴 수 있는 축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복병 마필까지 안고 합니다. 직전에 이 복병 마필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
정말 이 편성 못지않게 정말 강했던 편성에서 잘 뛰었던 뚜렷하게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 한도가 있고요. 게다가 추입 성향의 그런 마필, 예전에 또 이 마필이 선행 1변도였는데 추입력으로 올라오네요. 변화를 보였다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제가 노리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뭐 5등급에서는 충분히 검증이 된 능력인데 그 능력 마필들 대비해서도 부담 중에 이점이 주어졌습니다. 그 마필을 노리겠습니다. 자, 4번 하이하이가 뭐 100% 축은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 중량 때문에도 그렇고요. 뭐 능력도 이 마필 못지않게 상대 마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은근히 이번 경주가 쉬운 듯 보이지만 배달 메리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경주를 제가 오늘 두 번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1호경과 서울 제6경주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맛 3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처입니다. 세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경주.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K토킹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전에 3억 원의 고가의 마필, 단거리 극강의 플라이 토킨의 자화입니다. 당시 이 플라이 토킨은 그때 3억이 좀 넘는 가격이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고가로 정말 이름을 날렸던 그냥 매스컴에 떠들었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당초에 플라이 토킨 같은 경우에는 마주도 그렇겠고 생산 쪽에 조금은 염두에 뒀었죠. 워낙 혈통이 좋기 때문에 도입 당시부터 이 마필은 생산 쪽에 상당히 염두에 뒀던 마필입니다. 그 생산 쪽에 염두에 뒀는데 그 마필의 첫 자마가 바로 이 K토킹입니다. 그만큼 기대가 큰 마필이죠. 자, 한동안 이제 선행을 나서도 조금씩의 불안했던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다시금 이제는 뒷심의 근성까지 보강이 되면서 최근에 경주력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나 역시 뭐 중요한 거는 부담 중량이죠. 게다가 이번 경주는 거리가 좀 짧습니다. 상대 마필들 중에서는 빠른 마필들 많이 있겠고 특히 제가 노리는 마필 같은 경우에도 빠릅니다. 빠른데 저는 이 마필의 최근의 승부를 그야말로 타이밍을 거의 한 작년의 하반기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뭐 질병도 있었고 여건이 갖춰지면 또 기승기수가 소위 말해서 이제 적임기수의 기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의심이 있었고요. 글쎄요,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마필을 계속 예의지수시하는 순간부터 아직까지는 입사의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이 드디어 또 한 번의 승부기수의 기승이고 능력 대비 부담 중량, 거리, 전개치까지 해봤을 때는 이거는 저로서는 무조건 승부가 되겠구나. 그야말로 확신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지난해 하반기였기 때문에 거의 한 5, 6개월을 기다렸던 뭐 길게는 6, 7개월을 기다렸던 마필입니다. 그 카드를 이번 경주에 제가 꺼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고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 그야말로 절대적인 승부가 걸렸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승부로 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경마의 세 번째 승부처는 제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700m 레이서 되고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네요. 워낙 3두의 마필의 능력이 좀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뭐 보병 마필까지 언급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3두의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9번 볼트맨입니다. 위력이 있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볼트맨은 거리가 좀 주어지는 게 오히려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짧은 거리보다는 역시 뭐 아무래도 스타트 능력보다는 뒷신발이 장점이 있는 마필인데 특히나 이 마필이 장점이 있는 게 초반에 정말 약점이 있어가지고 거의 깡 바닥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거의 꼴찌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스피드가 분명히 좋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순위 상승을 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뒷심이 나오는 그러니까 뭐 스피드가 동반이 된 추임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m 레이스 곡선주가 많아도
뭐 크게 뭐 염려스러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능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는 맞필이 9번 볼트맨이 되고요. 8번 스피디 루키 11월 달에 데뷔전 때 가능성을 딱 보였다가 거리가 늘고 12월 달에 부진,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호전이 됐고 직전 경주 드디어 첫 번째 입상에 딱 방점을 찍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고요. 자, 분명히 기대치는 있는 마필이고 최근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분명히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뭐 우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여기 마지막 2번 원더풀 인디언. 글쎄요, 경주마로서 5세의 마필이라면은 거의 뭐 최전성기로 볼 수 있겠고 한편으로서는 3, 4세트 마필들보다는 조금 더 저평가될 수 있죠. 왜냐하면 5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아직도 4등급에 남아있다는 거는 과대평가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은 좀 예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3번을 뛰어서 그동안에 우승과 준우승의 성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3등, 4등 뭐 이렇게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항상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었었고요. 그런 관에서 또 직전 경주의 내용이 또 좋았었고 줄곧 중장거리를 뛰었기 때문에 거리 부담도 없는 마필입니다. 충분히 도전받아서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5세 마필입니다. 뭐 이외의 마필들은 1번 창성히트라든가 12번 정상킹덤 뭐 이류의 마필이 도전마로 분류가 되지만 워낙 앞선에 설명드렸던 마필들과는 능력 차이가 좀 있네요. 그냥 편하게 인기만 접전을 여러분들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해본다면 9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8번 스피디 루키 여기에 2번 원더풀 인디언 딱 3두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9번 축에 8번 2번입니다. 구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서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배당 경주입니다. 저배당 경주인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복병만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아무래도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좀 있고요. 자, 이 마필은 좀 예외네요. 5번 카빈 크로스 피스룰 주의 싱그러운 초원의 자마. 정말 대단 무시무시합니다. 최근에 이 마필은 5연승인데 이게 5연승을 거두는 이 경주 내용 자체가 급이 틀립니다. 물론 이제 하위 등급에서 냈던 기록이긴 했습니다만 급이 틀립니다. 11월 달에 4마신차 우승, 12월 달에 10마신차 우승, 2월 달에 3마신 우승, 직전에 10마신차 우승인데 단거리 1200m를 뛰는데 10마신을 이겼습니다. 그쵸. 12월 달에 상대가 어찌됐던 간에 이거는 급이 틀린 마필임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요. 또한 직전에는 또 1800을 처음 뛰었는데 또 10마신차의 우승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부담 중에 대폭 늘었고 게다가 최근에는 국산마 경주였는데 외산마필 강자가 나온 혼합 3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겠지만 5번 마필은 예외입니다. 이미 그 사이즈를 넘어섰습니다. 부담 중량, 외산마의 경쟁, 의미 없는 구성인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출중합니다. 일단은 5번 마필로 먼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손색이 없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4번 슈룹이 직전에 잘 뛰었는데 그때 당시에 4번 슈룹과 더스파이커 8번 마필, 마이티칩 3번 마필, 문화계 카티 9번 마필 같은 경주를 치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대성에서 슈룹이 월등한 우위였고요. 그러나 부담 중에 56입니다. 최근에 슈룹의 부담 중에 살펴볼까요? 53, 54, 52, 53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평성이 약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6이면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합니다. 게다가 슈룹도 이제 거의 스피드형 마필이기 때문에 카빈 크로스는 앞선의 강한 마필. 또한도 6번 시루스 A라는 마필도 정말 강하고 순발력과 스피드가 좋습니다. 여러모로 저는 이번 경주에 4번 슈룹의 경쟁력은 조금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전개와 부담 중량 때문에 불안하다고 보고요.
자, 소대 말씀드렸죠.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다. 5번, 6번입니다. 여기에 복병 마필 한두를 안고 가야 되는 말씀드렸는데 그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외곽의 9번 문학의 카티입니다. 이건 약간 좀 역바사인데 문학의 카티도 외산마 3등급에서는 우승의 경험이 있고 경험이 풍부합니다. 뭐 이 마필이 예전에 그런 추임력을 보면은 정말 어마무시했고요. 최근에 약간 부진한데 이 원인이 뭡니까? 역시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잘 뛰다 보니까는 지난 12월부터 57, 2월달 57, 또 직전에 57이었는데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죠. 그러나 이번 경주 잘 뛰었던 슈룹은 무려 3kg 늘어난 반면에 문학의 카티는 임다민 기수의 기승에 2.5가 빠졌습니다. 나는 뭐 직전 경주만 지키고 본다면은 슈룹과 문학의 카티는 이번 경주에서 무려 5.5의 부담량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냐? 슈룹은 3kg 더 짊어졌고 문학의 카티는 2.5를 덜 짊어졌고 또한 공교롭게도 5번, 6번, 4번 다 빠르고 강한 마필들이죠. 문학의 카트는 추입형 마필입니다. 앞선에 만에 하나 치열한 경합이 일어났을 때 문학의 카티가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전개 예측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필요 안 꺼야 됩니다. 오히려 슈룹보다는 마이티측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9번 문학의 카티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역시나 5번 카빈 크루스 상당히 믿음이 강하고요. 6번 시리우스A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보병 마필은 9번 문학의 카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글쎄요, 뭐 이외의 마필들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지금 이번 문학 엠파이어도 직전에 너무너무 후미권 전개였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뒷심의 여력을 통해서 일단은 변화를 한번 보였고요. 여기 3번 마이티집도 추임력이 좋은 마필. 공교롭게도 또 2번과 9번이 문학 시리즈 어떻게 보면 동일 마주죠. 거기다가 10조 마방의 동반 추천입니다. 또한 같은 추입형 마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여러분들 3복승10까지 접근 한번 해본다면 5번, 6번을 중심으로 9번 문학의 카티와 2번 문학 엠파이어는 좀 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전력들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저의 A급 메인입니다. 마지막 승부 경주 또 한 번 A급 메인이고 여러분은 일단 딱 한 가지죠. 3번 모노피스는 여러분께 제가 그동안에 계속 줄곧 말씀을 드렸듯이 1400 이하의 거리에서는 이 마필 절대 무시 못한다 말씀드렸는데 단 부담 중량을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 모노피스가 60을 집어져 나왔죠. 제가 볼 때는 시원하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좀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뭐 청담도끼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또 지난주에도 문학 하여튼 그 강한 마필 같은 경우에도 부담 중량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모노피스가 잘 뛴다라고 해도 60을 짊어지고 이거를 상대를 이긴다?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상대 마필을 봐야 되겠죠. 어떤 마필이 있냐면 12번 메디치 글로리는 52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공교롭게도 7번 마스크도 부담 중량이 적절하고 최근에 뚜렷하게 아주 뚜렷하게 호전된 모습. 마스크는 국산마 1등급에서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이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의 공백 기호에 정말 많이 좋았고요. 1번 글로벌 캡틴도 공백 적응을 마쳤고 52의 부담 중량. 여기에 제가 최강 기대주로 꼽고 있는 8번 왕복권 역시 1400 적정거리에 52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 봤을 때는 3번은 저도 축은 아니다. 이거는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갈 수 있겠고 이외에 12번, 7번, 1번, 3번, 8번 마필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경주로 이번 이제 10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그런 추천 마번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A급 메인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서울경마 마치겠고요. 바로 이어서 부경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목은 경마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부산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5월 30일 1호 경마 부경제 1경주 예상입니다. 자, 오늘 부경경마 솔직히 편성만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분명히 좀 혼전도는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 제가 오늘 준비된 승부경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경주를 오늘 첫 번째 승부로 이렇게 예고를 드리고요. 여기 4경주, 마지막 6경주까지 제가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은 부경제 4경주입니다. 4경주에 A급 승부로 예고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돋보이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11번 미스인디라는 마필. 여러분들 미스인디는 인디밴드 자마의 모마는 이네스크로. 모마 이네스크로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좋은 시한말입니다. 왜냐면 형제 마필들 중에서는 현재 1등급에서 뛰고 있는 미스터 어플리. 자, 이 마필이 상당히 잘 뛰고 있죠. 미스터 어플리 포인만이고, 여기 이제 예전에 2등급까지 갔었던 소울블레이드, 이 마필도 상당히 활약이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네스크로의 자마들이 좀 잘 뛰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국산 마필이 난데 역시 인디밴드도 명문혈통이고 시순말로 전형해가지고 자마들이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국산마가 시순말이 됐다고 해가지고 절대 저평가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인디밴드. 자, 이 마필이 주행심사 때 거는 상당히 좋았죠. 출발은 좀 주춤했습니다. 다만 이제 스피드가 너무너무 좋았던 모습이었고, 뒷심의 완성도는 정말 좋았네요. 11번 미스인디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2위 거는 13번 블랙피스. 이 마필은 좀 공백기를 거쳤는데 상당히 많이 좋았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출발이 조금은 아쉬웠는데 그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됐고요. 뒷심의 경쟁력은 여전히 좋네요. 공백기 이후에 첫 번째 출전이긴 한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죠. 예전 같으면 정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백마들이 바로 실전에 투입이 돼가지고 입상을 한다? 좀 쉽지는 않았죠. 실전 감각 등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연습주행도 치르고 훈련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그거는 염두에 두실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능력이 드러난 5세 마필이 아니라 이제 힘이 차고 있는 3, 4세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공백마들의 의미 부여는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3번 블랙피스도 일단은 가능권해 줄 수 있는 마필. 여기 이제 저는 8번 퀴널리를 일단 노리는데, 왜 27조 마방에 최시대 기술을 기승시켰을까? 저는 솔직히 그동안에는 정우주 기수의 호흡 자체가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능력이 100이라면은 그 100을 좀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호흡이었는데, 이거 최시대 기술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퀴널리. 4번 동반의 시작.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중반까지 꾸준하게 뛸 수 있는 마필. 딱 이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선행력이 발군이라 가지고 딱 나갔다 그냥 버티는 그림. 추임력이 좋아서 종말에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반에 딱 순위권 잡으면은 그냥 9순위 유지할 정도의 그런 능력? 그 정도로 평가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좀 더 순조롭게 풀리면 한층 더 나은 그런 거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죠. 이게 이제 5번 새물결의 파도도 일단은 가능권이고요. 자, 1경주는 저는 인기 마필간의 적절으로 봅니다. 3대 마필 11번 미스인디를 기본적인 강축을 해서 13번 블랙피스 8번 퀴널리를 강하게 누를 수 있는 제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역시 인기 마필 3두의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먼저 말이 6번 럼파이터. 추임력이 상당히 좋네요. 다소 짧은 거리는 좀 위험 부담이 있는 마필인데
그에 반해서 거리가 좀 더 주어진다면은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이고, 자 이번 경기는 1400의 거리가 주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성은 좀 약하고요.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대와 거리를 맞이했습니다. 6번 마필 믿을 수 있는 전력이 있고요. 1번 연승미소, 그야말로 단독 선행입니다. 이 마필의 선행을 견줄 수 있는 마필은 없고, 예전에 연승미소가 이제 데뷔할 당시만 해도 순발력이 좋았었는데 주행심사 때 그랬고 데뷔전 때도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컨디션이 떨어졌는지 아예 앞선에 글쎄요, 붙지를 못하고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까지는 연승미소가 그때 당시만 해도 힘이 덜 찼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방의 판단은 선행을 나서봤자 야 이거는 좀 못 버틴다. 시간이 필요하다. 근육의 완성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이마필이 선행을 나선 다음에 무너질 필요는 없겠죠. 그냥 그럴 바에는 순발력이 좋지만은 따라가면서 한번 뒷심의 배양이라든가 근육의 완성도를 한번 꿰보겠다 라고 했던 시점이 지난해 11월 달부터 올해 1월, 3월, 4월 달까지 딱 그런 전개였는데 이제 일정 부분 힘이 찼겠죠.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마필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직전에 5월 달에 승부를 한 겁니다. 본연의 장점인 순발력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승부를 했는데 아쉽게도 3위에 그쳤죠. 자, 다만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승부할 타이밍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힘도 많이 찼기 때문에 또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의 여건에 1번 게이트에 있죠. 자, 이 좋은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연승미소는 충분히 정말 강하게 누를 수 있는 마필. 저는 뭐 충만수까지도 이 마필은 메리트가 충분합니다. 아무래도 6번 넘파이터와 여기에 또 한 대 이제 8번 트리플 스톰이 추입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단독 선행의 1번 연승미소. 정말 이번 경주야말로 그동안에 참고 참았던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직전에 남겼던 아쉬움까지 더해서 이번 경주는 한번 승부를 무조건 할 것이다. 하면은 된다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1번을 믿습니다. 6번과 8번은 추임력이 좋기 때문에 안고 갈 수 있는 전력들이고 이게 이제 7번 하반배기상과 10번 하바나 골드인데 하바나 골드도 일단 안고 갑니다. 안고 하는데 이번 경주 최고의 보병은 바로 7번입니다. 7번. 냉정하게 봤을 때는 4월 9일 중일 심사 때 걸음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뒷심은 좀 있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고요. 데뷔전 때 또 부진했었고요. 다만 이제 하반배기상도 거리가 주어지면 추임력이 된다. 거기에 왜 2조 마방에서 다실바 기수의 기승일까? 일반적으로 이제 해당 마방에서 기수를 기승시킬 때, 소위 능력 기수를 기승시킬 때는 두 가지죠.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걸음을 늘리기 위해서 기승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실바 기수는 그동안에 2조 마방의 마필을 기승했을 때는 거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기승했던 기수였습니다. 뭐 이거는 뭐 데이터로도 볼 수 있겠죠. 다실바 기수가 2조 마방 마필을 기승했을 때 47번, 47번을 타서 16승 준우승 10패입니다. 거의 55% 이상의 그런 입상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뭐 기승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마바에서는 이 마필에 준비가 되어 있고 거리도 1400에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번 한반배기사는 제가 볼 때는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복병 마필입니다. 왜 다실바 기수의 기승일까? 절대 허투루 기승시킨 건 아닙니다. 상당히 뭔가 좀 느낌이 있고요. 7번 마필. 자,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6번, 1번, 8번, 7번, 10번인데 1번을 저는 믿고 갑니다. 1번을 믿고 하고요. 성과를 낼 수 있는 찬스고 1번을 추구해서 6번 넘파이터, 8번 트리플스톰, 필히 갖고 갈 수 있는 복병 마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하반백이산, 여기 10번 하바나 골드까지가 가능권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되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된 첫 번째 부경영마의 승부처입니다. 편성은 약한 편성은 아니네요. 경쟁 있는 마필들이 많은데, 자, 그러나 역시 제가 노리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아쉬웠던 경주도 좀 많이 있었고, 정말 직전 경주에는 최악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 아닌데, 저는 뭐 그 이유도, 일상 실패 그런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겠고, 자, 그래서 역시 뭐 마바에서는 또 한 번의 그런 능력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번 실패는 없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또 2번 실패할 정도의 능력도 아니고요. 자,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전에 좀 못 뛰다 보니까 저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2번 실수는 없습니다. 그냥 본연의 능력이 한 80% 이상만 발휘만 돼도 충분히 믿고 갈 정도의 그런 사이즈와 능력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기승기수 상당히 중요하죠. 믿음이 가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경주를 제가 오늘 부경영마의 첫 번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력마권 쪽에서도 일정 부분 부진마와 노려봐야 되는 그런 마필 간의 능력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임팩트 있게 주력마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부경영마의 첫 번째 승부는 제 3경주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3경주 오늘 부경영마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4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서 대표요. 그야말로 최강의 기대주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최강의 기대주. 뭐 국외산마 다 있습니다. 총출동하고 있고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된 A급 메인 승부처인데 이거는 뭐 진검승부입니다. 4번, 13번, 특히 8번, 뭐 7번, 6번 마필 이런 마필들 거의 뭐 100% 진검승부고 과연 진검승부를 했을 때 어떤 마필이 이기겠느냐? 다 이 부분만 딱 판단하면 되는 경우죠. 하나의 힌트가 정말 눈에 띄게 도드라집니다. 최근에 정말 성적이 좋았던 그런 마필에 기승했던 기수가 그 마필을 포기를 하고 다른 마필에 기승합니다. 그럼 다른 마필에 기승했을 때 그 마필이 능력이 없느냐? 제가 인정하는 상당히 능력 마필 쪽에 기승하고 있고요. 이런 승부 의지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정말 이거는 뭐 매지가이처럼 딱 도드라지네요. 필히 주목해볼 마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요. 진검승부입니다. 4경주는 능력마 간의 접전. 과연 어떤 마필이 가장 세냐? 거기 플러스 알파로 승부의지까지, 기수의 승부의지까지 확인이 됐다면 절대 놓칠 수 없겠죠. 4경주 오늘 부경영마의 A급 메인 승부로 자신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서 됐고요. 자, 이번 경기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역시 뭐 눈에 띄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6번 장산도끼. 이미 뭐 3등급, 외산마 3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마필이고, 자,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직전에서 2번째 호비인데 충분히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 여러분들 장산도끼는 직전에 만리부별, 이번에 3번 게이트죠. 인기 마필입니다. 여기에 기적의 족토마 2번 마필, 낭만전사 7번 마필, 바베리트 9번 마필, 이런 마필들과 경쟁을 펼쳤는데 무려 만리부별하고도 12마 신차의 우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충분히 앞서 있는 그런 전력으로 분석이 될 수 있겠고요. 자, 2위권은 4번 마이티즈잼이 승급전인데 만만치 않네요. 쟁쟁합니다. 3등급의 경주 경험은 없습니다만, 또는 이번 경기 편성이 약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마이티즈잼의 최근의 변화는 남다르다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마필 4번 마필. 여기에 국산 마필이 난데 5번 트루벨러도 가능권이고요. 여기는 뭐 11번 바람의 약속, 3번 만리부별. 역시 3번 같은 경우에는 부담 중량입니다. 이 마필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장산도끼랑 맞짱을 떴을 때 12마 신차로 질 정도의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다만 여전히 57을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6번 장산도끼 기본적인 추gun해서 4번 마이티즈 잼, 5번 트루벨러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6번 축에 4번, 5번을 노리고요. 11번 바람의 약속, 3번 말리부별이 가능권입니다. 6경주입니다. 1등급 1600m 레이서 되고요. 자, 오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고 서울경마 1등급 경주와 상당히 좀 흡사하네요. 서울경마 마지막 경주는 1등급의 모르피스라는 마필이 60을 짊어지면서 제가 좀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2번 킹 오브 글로리, 여기에 5번 국회스티, 누가 뭐라 해도 EDM 마필의 능력이 분명히 셉니다. 다만 킹 오브 글로리는 최근 대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들었죠. 무려 58입니다. 국회스팅은 최근에 호전된 모습은 뚜렷한데 7살짜리 마필이 58을 점쳐 나왔습니다. 절대 이번 경주는 이두의 마필의 능력을 제가 저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부담 중량을 고려한 상대 마필의 능력과 부담 중량 전개까지 고려해봤을 때 2번과 5번은 좀 불리한 여건이 주어져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불안한 인기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경주는 1600의 전개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필히 누려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축을 저로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노려볼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6경주 제가 비록 4경주를 A급 메이너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항상 부경 마지막 경주는 제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자존심이 걸린 경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말 A급 못지않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부경경마의 마지막 승부처는 제 6경주의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1호 경마 서울 부경 예상 모두 마치었고요. 지난주 3주 연속 999 적중을 놓친 게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놓친 게 그냥 엉뚱하게 놓친 게 아니라 정말 코차 승부로 한 경주를 정말 놓친 게 그 서울 경마 7경주였죠.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그 아쉬움을 또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번 주 또 99 적중을 하면서 99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정말 임팩트 있게 다적중과 고배당 환수까지 한번 목표를 노리면서 최고의 한번 성적을 한번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상당히 좀 큰 힘이 되고요. 15금 경마방송 항상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